아이들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손을 너무 자주 씻는 아이 관련된 사례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사례를 읽어보면요.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는 손을 너무 자주 씻어요. 하루에 여러 번 손을 씻거나 한 번 손 씻기 시작하면은 새 비누 하나를 다 쓸 때까지 씻을 때도 있어요. 손을 계속 씻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깨끗하지 않아서 손을 씻는다고 해요. 그래서 아이가 손을 씻을 때 한 번만 손을 씻어도 된다고 말해 주었지만 아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손을 계속 씻어요.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아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. 사례를 좀 간단히 읽어봤는데요. 우선은 아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. 아이가 손 씻는 거를 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손이 지저분해서 여러 번 손을 씻는데 세비누 하나를 다 쓸 정도로 아이가 손 씻는 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럴 때 어머님들이 어떻게 좀 어머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아이한테 이유를 좀 물어보거나 한 번만 손을 씻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아이가 불안해서 계속 손을 씻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정된 환경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가 편안함을 좀 느끼는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어머님이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아이가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아이가 예민하고 기질적으로 까다롭다고 한다면 어떤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수면 시간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, 놀이 시간 좀 시간을 좀 딱딱딱딱 정해서 그 시간에 좀 맞춰서 그 패턴이 아이가 좀 패턴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좀 안정감을 좀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서 아이가 좀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손을 아이가 너무 자주 씻으니까 손 씻는 시간을 좀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하루에 몇 번 손을 씻는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손 씻는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아이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손 씻을 때마다 알람을 좀 맞춰놔서 손 씻는 시간이네, 이제 손을 이제 씻는 걸 그만 멈춰야 되는 시간이네, 그런 거를 아이가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조절하고 참고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좀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알람을 얘기를 들었잖아요. 그래서 알람을 맞춰서 손을 멈춰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아이가 멈추면 멈추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잘 참고 그렇게 해서 기특하다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알람 시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씻다가 갑자기 아이가 손 씻는 걸 멈추면 그래도 기존에는 얼마만큼 손을 씻었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손을 씻었네 하면서 아이한테 어떤 격려하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이가 불안해서 그거를 어떤 비누를 또 다 사용했다고 하면 괜찮아, 다음에 다시 하면 돼 라고 아이한테 좀 격려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를 좀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거든요. 아이가 어떤 부분을 처음에는 좀 잘 못하지만 연습하면 괜찮아,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를 좀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너무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초조하면 아이 손 씻기는 더 심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불안해하지 않고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손 씻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칭찬 스티커를 좀 활용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규칙을 정하고 좀 보상은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상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의 손 씻기나 그런 부분은 보통 이제 불안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아이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서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부분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
활동을 해서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안 되면 저희 심리상담센터 같은 상담소에 오셔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놀이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. 미술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. 놀이치료 같은 경우에 놀이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미술치료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좀 통해서 아이의 불안 수치를 좀 낮추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부모 상담은 필수적으로 아마 들어갈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양육 방법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좀 자주 씻는 아이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우선은 아이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들을 좀 하면서 아이가 손 씻는 횟수나 그런 시간을 좀 점차적으로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, 칭찬을 좀 아낌없이 좀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아이가 이런 행동을 좀 조절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잘 안 된다고 어머님들이 초조해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서 손 씻는 행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를 좀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본인이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칭찬 스티커를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아이가 원하는 어떤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던가 새로운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지수를 낮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